청와대가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해서 국민들께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 논란입니다. 네.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논란이 또 커질 것 같습니다. 더. 자, 뭐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먼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가 보죠. 네. 예.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 좀 조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을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에 전달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전해져서 논란이 됐잖아요. 그런데 과 관련된 과정에서요, 인권위의 의사를 청와대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해서 발표했다라는 논란입니다. 먼저 청와대의 지난 13일 발표 모습 보고 오시죠.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을 송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네, 청와대가 인권위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청원을 전달한 게 지난 7일입니다. 오케이. 다음 날인 8일 인권위는요, 거부 의사를 회신하게 됩니다. 청원자가 익명이라 기본 여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거부합니다라는 답변을 보냈는데도 그런데. 불구하고 방금 들으신 것처럼 청와대는요, 인권위가 인권 침해 사안이 판단이 되면 조사를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습니다라고 발표를 하죠. 이 대목이 왜곡됐다는 논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거잖아요. 지난 8일 날 분명히 인권위원회는 청와대에 회신을 했어요. 무슨 내용으로? 청와대가 보낸 그거 있잖아요. 이거 청원자도 다 익명으로 돼 있고 요건도 갖추지 않았는데 이거 안 돼. 이거 조사 자체가 인권위에선 불가능해요. 이 뜻을 분명히 청와대에 전했다는 거예요. 인권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13일 날 강정수 센터장이 그 영상 좀 볼 수 있어요? 이거 발표하는 장면? 그거 있으면 좀 넣어주세요. 저게 알고도 13일 날 강정수 센터장은 조사 할 수 있다고 인권위가 전해왔습니다라고 지금 저렇게 보시다시피 국민들 앞에서 영상을 통해서 공개한 거예요. 이거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 의원님, 청와대가 국민 앞에 거짓말하게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는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인권위원회는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의 시발은 이렇습니다. 청와대가 조국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청원인이 20만이 넘었으니까 인권위원장이 와서 답변을 해줄 수 있냐라는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법 3조 2항에 보면 우리는 인권위원회 사무를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가 감사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입법, 사법, 행정 어디로부터 관여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만들어낸 취지입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속에 엄청 실수한 거 아니에요. 청와대가 마치 인권위원회가 하부기관인 것처럼 와서 답변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에서 이거 뭐지? 해가지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공문을 보낸 거예요. 엉뚱한 공문을 보낸 거예요. 이런 공문을.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그거 공문 안 보내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그러면 공문을 반송해달라고 우리한테 다시 공문을 보내야지 전화로 폐기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사건이 종결된 게 13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날 저 강정수 센터장은 또 전혀 다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인권위가 요건만 되면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로 이 공문이 가게 됐을 때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이거든요. 이렇게 중대한 위법한 공문을 보내게 된 과정이 무엇이고 저 강정수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사실을 왜곡한 과정들이 무슨 문제이고 세 번째로 발송된 공문을 전화를 걸어가지고 폐기해달라고 얘기를 하다니요. 대한민국의 최고 행정권력기관이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박형철 비서관은 울산지검에서 전화 걸어서 영장 발부해줘.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법 체계에 근거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연속적으로 지금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 의원님이 쭉 정리를 잘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게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약간 좀 석연찮다라는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김 기자 또 한 걸음 들어가 봅시다. 네, 방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청와대가 이 공문을 보내면서 이 요청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직접 답변을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인권위로서는 청와대에 거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독립기구인 인권위원장이 청와대 청원에 답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최영애 위원장한테 직접 답변해 주시오. 이렇게 청와대가 요구했던 거예요. 그때 인권위는 무슨 말씀하세요? 그럼 무슨 인권위원장이 직접 청와대 청원에 답변하는 게 무슨 그런 전례도 없고 안 됩니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김성국 평론가 말씀하세요. 예, 일단 지금 그 청와대의 일련의 과정에서부터 했던 그 행동들은 문제가 있는 행동들이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강정수 센터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청원이라고 하는 다른 정부에서는 없었던 특별한 그런 시스템을 정착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거라고 보고요. 이것이 그렇게 뭐 행정적으로 너무나 큰 문제가 있고 인권위의 그 독립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했고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인권위의 독립을 침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의 측근을 낙하산으로 인권위원장에 앉혀야죠. 그리고 그 인권위원장의 그 중립성이 문제가 되면 그 국회에서도 뭐 청와대는 사실상 인권위원회는 행정기관 아닙니까?라고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면서 막아줘야죠. 예. 이런 일들이 이전에 이명박 정권에서는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인권위가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권위의 독립성이 오히려 잘 지켜지고 있는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국장 말씀 짧게 듣고. 인권위가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독립이 잘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인권위가 이거를 아무 얘기도 안 해야만 되는 상황이 좋은 상황입니까? 아니죠. 독립이 지켜지는 게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제대로 원래 익명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인권위에서 각하를 한 겁니다. 그런 거죠. 요건이 안 된다. 그래도 왜냐하면 국민청원 청와대에 올라가는 거는 익명으로 그 청원이 올라가죠. 22만 명 이상이 했지만은. 예. 그런데 큰 문제는 뭐냐면요. 예. 이 상황을 7일, 8일, 13일까지 옮겨오는 사이에 계속적으로 청와대가 거짓말로 해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이쿠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 우리가 지금 울산시의 하명수사 의혹도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처음에는 뭐랬습니까? 고민정 대변인이 위부에 제보 없이 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게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제보 들어온 건 그대로 내려줬다. 우리가 첨사 가감을 안 했다. 그런데 결국은 첨사 가감한 것이 드러났어요. 아하. 그 노영민 실장이 가감 안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사과나 시인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 청와대에 우리 참 도덕성이 큰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